안녕하세요. 물리전자 한방에 끝내기 권준표 히로입니다. 오늘은 1강을 할 차례인데요. 히로 선생님께서 오늘 배울 핵심 개념과 학습 목표를 짚어주실 겁니다. 히로 선생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히로입니다. 오늘 1강에서 배울 핵심 개념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슈레딩거 파동 방정식이라는 새로운 방정식을 배울 겁니다. 이게 미분 방정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근데 방정식을 배우고 나면은 그 방정식의 해를 어떻게 구하는지도 함께 배워야겠죠? 그래서 해를 어떻게 구할 건지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파동 방정식을 접근할 때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이해하고 그것을 적용하여 파동 방정식을 유도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학습 목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 미분 방정식으로 서술된 슈레딩거 파동 방정식을 함께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프사이라고 하는 방정식의 해가 있는데 그 계수의 부호에 따라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함께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에너지 보존 법칙 식을 적용해서 슈레딩거 파동 방정식을 유도하는 것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입니다. 슈레딩거 파동 방정식, 미분 방정식이지만 우리는 쉽게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방정식의 해를 구하고 이 과정에서 에너지 보존 법칙을 잘 적용해서 우리가 물리전자 한 방에 끝내기 첫 강을 재미있게 시작해 볼 겁니다. 본격적으로 물리전자 한 방에 끝내기 1강을 시작하겠습니다. 1강부터 2강까지는 양자역학 기초, 그 중에서도 슈레딩거 파동 방정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배워볼 겁니다. 결국 전자가 어떤 환경에 있을 때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이해하고 싶은 건데 그걸 이해하는 수단이 슈레딩거 방정식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프리뷰를 보면서 이번 시간에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 내용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제목부터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제목은 베이직 퀀텀 메카닉스. 그래서 양자역학 기초를 배울 건데 그 중에서도 슈레딩거 I를 다시 쓰겠습니다. 슈레딩거 파동 방정식. 슈레딩거의 파동 방정식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강의 제목입니다.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수업을 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어떤 개념을 꼭 기억해야 되는지를 프리뷰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단계에서는 제가 이해시켜드리는 단계가 아니라 이런 게 있다라고 소개해드리는 단계니까 생소하더라도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자, 이제 제가 미분 방정식을 적을 거예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고 이 뒤에 하바 제곱분의 2m 2 빼기 v 프 사이는 0. 여기서 모르는 문자가 나오기도 했을 거예요. 프 사이가 생소했을 수도 있고 바는 뭐지? 다 어려울 수 있는데 저랑 수업하면서 차근차근 이해해 볼 겁니다. 네, 그리고 위에 게 방정식이고 그 다음 아래 제가 적을게 프 사이는 a에 2에 i에 kx 빼기 오메가 t 입니다. 자, 이게 파동 함수라는 건데 이 파동 함수가 뭔지도 지금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는데 저랑 천천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화살표를 쓰려고 하는데 네, 그쵸? 됐습니다. 이 프사이라는 게 지금도 그런 게 있구나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프사이가 하나는 이렇게 a 코사인 kx 더하기 b 사인 kx 이런 꼴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프사이가 m 곱하기 2의 kx승 더하기 n 곱하기 2의 마이너스 kx승 이런 꼴로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떨 때 위의 경우로 나타나는지 어떨 때 아래의 경우로 나타나는지 이런 것도 배워볼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저희가 1강에서
배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고, 그럼 이 강에서 뭘 배우지? 하면은 이걸 왜 배우냐면요. 제가 아까 전자가 어떤 환경에 있는지에 따라서 분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번에 공부해 보고 싶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전자가 이런 데 있을 수도 있고, 전자가 다시 이런 환경이 있을 수도 있고, 전자가 이런 환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자를 간단하게 그려보면은, 전자가 이런 환경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환경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환경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얘네가 이렇게 자유로운 공간에서 막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2번 같은 경우에는 요 경계에서는 절대 못 있어. 근데 요 가운데에서만 이렇게 갇혀가지고 막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자유롭게 가다가 내 키보다 높은 장벽을 만났죠. 그러면은 이렇게 익스포넨셜하게 감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번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지, 2번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지, 3번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걸 배워볼 텐데, 이게 2강에서 배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1강과 2강을 듣고 나면은 이제 다시 여러분들이 강의 노트를 봤을 때 프리뷰로 돌아와서 나 오늘 뭐 배웠지? 하고 이 식들과 이 그림을 보면은 나 이런 거 배웠구나 하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직은 모르셔도 괜찮아요. 네, 그러면 이제 파동 방정식이 아니라 파동 함수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동 함수를 영어로 웨이브 펑션이라고 하거든요. 웨이브 펑션이라고 하는데, 자, 요거 한 칸만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에 제가 위에서 소개해드린 슈레딩거 방정식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슈레딩거 방정식이라고 했죠. 그리고 하와제곱분의 2m E-v 푸사인은 0. 자, 이게 슈레딩거 방정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적어볼게요. 이게 뭐다? 슈레딩거 방정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결국에 방정식이 있다는 거는 방정식을 풀어서 해를 구해야 된다는 그 다음 과정이 있다는 거겠죠. 그러면은 그 다음 과정 푸사이가 해거든요. 푸사이가 파동 함수인데, 푸사이가 a 곱하기 2의 i의 kx 마이너스 오메가 t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 이거를 파동 함수라고 하는데, 파동 함수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방정식을 소개해드렸고 함수를 소개해드렸는데,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자, 하나는 슈레딩거 방정식의 해는 파동함수다 를 알아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푸사이가 파동함수라 그랬죠. 푸사이는 x와 t에 관한 함수라는 겁니다. 네, 요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이니까 확실히 알아야겠죠. 네, 그러면 뭐 방정식을 제가 그냥 이렇게 대뜸 풀었다고 했는데, 이렇게 풀었다고 하면 이해가 될까요? 당연히 바로 이해하기는 어렵겠죠. 그럼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도 저랑 함께 공부를 해봐야겠죠. 네, 이 파동 방정식을 풀 건데, 파동 방정식이 아니라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 건데, 자, 그러면 공수 때 배웠던 내용을 복습을 할 거예요. 이게 2차 상미분 방정식이라고 하면은
뭐가 중요하냐? 지금 이 친구의 부호가 되게 중요해요. 여기가 부호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부호가 이게 플러스인지 아니면 마이너스인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에 따라서 해가 어떻게 생겼는지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자, 제가 간략하게 쓸게요. p사이 2 프라임. 이건 무슨 뜻이냐? 지금 여기서 보면은 p사이를 2번 미분했다는 뜻이죠. x에 관해서 2번 미분했으니까 제가 그냥 p사이 2 프라임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c p사이는 0이라고 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p사이 2번 미분 2 프라임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 d p사이는 0 이런 식으로 쓸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c랑 d는 양수라고 썼을 때 제가 뭘 얘기하고 싶었냐면 요 부호가 플러스냐? 그럼 1번의 경우거든요. 요 부호가 마이너스냐? 그럼 2번의 경우입니다. 빼기 d 플러스 c. 네, 이 부호가 플러스냐 마이너스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은 이 부호가 뭐에 따라서 달라질까요? 뭐에 따라서 달라지냐면 여기 지금 하바 제곱이죠. 얘가 하바가 실수니까 뭐 얘가 양수예요. 실수 제곱하면 양수죠. 그리고 2m 여기 m이 질량이거든요. 그러면은 양수분의 양수. 여긴 무조건 항상 양수인데 2-v가 중요하네요. 그러면 2가 v보다 크면 양수고 2가 v보다 작으면 음수겠죠. 자, 다시 한번 써볼게요. 1번은 2-v가 0보다 큰 경우입니다. 2번은 2-v가 0보다 작은 경우입니다. 네. 그래서 1번일 경우에 2번일 경우에 각각의 해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같이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럼 복습이 필요한데, 자, 제가 어떤 얘기를 쓰고 싶냐면 fx 네. 그러면 만약에 sin kx라면 fx가 만약에 코사인 kx라면 fx가 만약에 2의 kx라면 fx가 만약에 2의 마이너스 kx라면 어떻게 될까요? 궁금하죠? 뭐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짧게 복습을 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이 되죠. 그대로 부호가 안 바뀌고 코사인이 되는데 k가 앞으로 나오니까 미분하면은 k 코사인 kx가 됩니다. 그쵸? 근데 코사인 kx는 미분하면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오죠. 그래서 마이너스 k 사인 kx가 되죠. 네. 그리고 2의 kx는 어떻게 돼요? k의 2의 kx. 왜냐? 2의 kx는 2의 x승은 자기 자신으로 미분이 되니까. 그쵸? 근데 2의 마이너스 kx는 마이너스가 앞에 붙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지금 f 프라임 x를 구한 거예요. 네, 그쵸? 그리고 f2 프라임 x는 어떻게 되냐? 두 번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제 알겠죠? 마이너스 k제곱 사인 kx 여기도 마이너스 k제곱 코사인 kx 얘는 k제곱 2의 kx 얘는 마이너스 k에 마이너스 k 붙으니까 k제곱이 되겠죠? k제곱 2의 마이너스 kx 이렇게 됩니다. 이게 두 번 미분한 거예요. 자, 알겠죠? 자, 복습을 해봤습니다. 자, 테이블을 이렇게 만들어 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뭐 하려고 했냐라고 한다면 네, 뭐 하려고 했냐면 f2'x 여기는 마이너스 k제곱 sin kx랑 마이너스 k제곱 코사인 kx죠. 얘네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k제곱 fx를 해야 0입니다. 그러니까 k제곱 fx를
플러스 해야 0이 나오는 거죠. 근데 밑에 건 사정이 달라요. 밑에 거는 f2'x에다가 빼기 k제곱 fx를 해야 0이 됩니다. 그 차이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위에 거는 sin kx가 마이너스 k제곱 sin kx가 되고 코사인 kx가 마이너스 k제곱 코사인 kx가 됐기 때문에 이게 부호가 달라진 거죠. 부호가 달라졌으니까 더해야 0이 됩니다. 근데 2의 kx가 2의 마이너스 kx의 경우에는 여기 지금 부호가 그대로 플러스죠. 여기도 플러스고 그래서 빼줘야 0이 되겠죠. 빼줘야 0이 됩니다. 자, 이런 차이가 있으니까 그러면 자, 어떤 게 1번에 해당하고 어떤 게 2번에 해당하는지 봤을 때 제 생각에는 이게 1번에 해당되고 이게 2번에 해당이 되는 것 같거든요. 왜냐 하면 여기 지금 앞에 플러스가 붙어있는 모양이 여기 플러스 붙어있는 거랑 똑같고 여기는 마이너스가 붙어있는 모양이 여기서 마이너스가 붙어있는 모양이랑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 sin kx랑 코사인 kx는 1번에 해당하고 2의 kx랑 2의 마이너스 kx는 2번에 해당합니다. 자, 정리를 해볼게요. 정리를 해보자면 1번 p사인은 a 코사인 kx 더하기 b 사인 kx 라고 일반해를 쓸 수가 있어요. 이거는 다시 한번 뭐다? 2-v가 0보다 큰 경우. 근데 2번 p사이가 m의 2의 kx 더하기 n의 2의 마이너스 kx 이건 뭐다? 2-v가 0보다 작을 때. 그쵸?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제가 되게 기초적인 내용을 설명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뭐 제 경험상으로는 기초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초가 잘 갖춰져 있어야 새로운 식을 볼 때도 그 기초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안목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식이 그대로 보이는 게 아니라 아, 얘는 어디서부터 왔구나 이런 게 보이는 게 저는 다 기초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혹시나 기초가 이미 갖춰지신 분들도 다시 한번 상기하는 시간을 가져봤다고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이 부분을 제대로 몰랐다 하는 분들께서는 되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복습을 한 거고 그러니까 꼭 다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위에서 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또 뭘 해볼 거냐 제목을 이번에는 자, 제목을 Derivation of Quantum Operator 네, 제목을 이렇게 지었어요. 네, 지금 슈레딩거 방정식이 익숙하지 않으니 네, 자주 반복을 해야겠죠. 자, 파동함수를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p사인은 a의 2의 i의 kx 빼기 오메가 t입니다. 제가 위에서 강조한 게 뭐냐면 x와 t에 관한 함수라는 거 꼭 기억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x에 관해서도 미분을 할 수가 있겠고 t에 관해서도 미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걸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t에 관한 이 있을 거고 그리고 2번 x 자 다시 쓰겠습니다. 네,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크게 썼겠죠. 네,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을 써볼 거예요. 자, p사이를 제가 t에 관해서 미분할 수 있다고 분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t에 관해서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지금 t 앞에 누구 있어요? 마이너스 오메가 있고 그 앞에 허수 i가 있죠.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i 오메가가 앞으로 내려오겠네요. 그쵸? 그러면 식을 써볼게요. 마이너스 i 오메가가 앞으로 내려올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고 a의 2의
i의 kx 마이너스 오메가 t. 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뭐냐? 마이너스 i 오메가 p사이가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i 곱하기 2 나누기 하바 p사이로 쓸 수 있겠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썼을 때도 이게 이렇게 되네 라고 당연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죠. 저도 공부할 때 뭐가 좀 어려웠었냐면 저는 예를 들어서 군대 갔다 와서 다 까먹은 개념인데 교수님께서는 너무 당연하게 나오고 계실 때 나 저거 까먹었는데 싶은 것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게 다 사소한 것들이잖아요. 여기 지금 얘 다음에 얘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것도 나는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도 그 마음을 다 이해하기 때문에 기초부터 차근차근 다시 한번 복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너지를 저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에너지는 HF라고 쓸 수가 있어요. HF라고 쓸 수 있는데 요거는 뭐 어떻게 언제 배우죠? 일반 물리 때 배우는 것 같아요. 일반 물리 때 배우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하바 얘도 익숙하지가 않은데 얘는 H를 2파이로 나눠서 나눴기 때문에 여기 바가 이렇게 붙었다. 뭐 저는 이렇게 기억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바는 H 나누기 2파이다. 이렇게 기억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가 있는데 오메가는 2파이 곱하기 F입니다. 2파이 곱하기 F입니다. 그러면은 이 세 개를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2는 하바 오메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H 곱하기 F가 H 자리에 2파이 하바를 넣고 F 자리에 2파이 분의 오메가를 넣으면은 결국 이 식이 나오거든요. 그쵸? 그래서 요거는 기억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요거는 기억을 해두는 게 좋고 그러면 얘가 여기서 써있구나. 잠시만요. 네, 여기서 쓰였구나. 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저희가 뭐에 대해서 했어요? t에 관해서 미분을 했죠. 그러면 x에 관해서도 똑같이 해볼 수가 있는데 x에 관해서도 자, p사이를 x에 관해서 미분을 해봅시다. 그러면 x 앞에는 k가 있고 k 앞에 허수 i까지 있죠. 그러니까 미분을 하게 되면은 ik가 앞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ik가 앞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그러면은 ik a에 2에 i에 kx 빼기 오메가 t가 되겠죠. 네. 그러면은 위에랑 똑같아요. 위에랑 똑같아서 ik p사이 되고 얘도 제가 자연스럽게 얘 i 곱하기 하바분의 p p사이야 이렇게 딱 쓸 수 있겠지만 이것도 내용을 까먹으신 분들이 분명 계시겠죠. 저라도 생소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운동량 P라는 게 저희가 뭐 고전역학에서는 질량 곱하기 속도 이렇게 배웠나요? 근데 양자역학에서는 H 나누기 람다 이런 식으로 배웠을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배웠고 하바는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H 나누기 2파이 그리고 K 각파동수라고 하나요? 자, K를 여기다 써야겠습니다. K를 2파이 나누기 람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P는 하바 곱하기 K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얘 기억해 주세요. 얘 기억해 주시고 얘가 여기 쓰였구나 를 알아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지금 되게 어려운 거였어요. 되게 어려운 거였어요. 자, 속도가 너무 빨랐을 수 있으니까 한번 살짝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슈레딩거 방정식에 대해서 배웠고 방정식에 대해서는 해가 있는데 이 방정식의 해를 p사이 파동함수라고 했어요. 이 파동함수가 슈레딩거의 방정식의 해는 파동함수다 기억해달라고 했고 p사이는 x와 t에 관한 함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복습하면서 1번 e-v가 0보다 크면은 a 코사인 kx 더하기 b 사인 kx 뭐 이런 식으로 생길 수 있고
2번 E-B가 0보다 작으면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그 밑에서 뭘 했냐면 p사이가 x랑 t에 관한 함수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p사이를 x에 관해서도 미분해 볼 수 있고 t에 관해서 미분해 볼 수도 있고, 그쵸? 그래서 p사이를 t에 관해서 미분해 본 게 이렇게 나오는 거고 p사이를 x에 관해서 미분해 본 게 이렇게 나온다 까지 했습니다. 와, 어렵죠? 근데 지금부터 이렇게 기초를 천천히 다져 놓는 게 나중에는 개념을 금방금방 이해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거니까, 네, 지금 너무 어렵다고 좌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슈레딩거 이퀘이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슈레딩거 이퀘이션. 자, 슈레딩거 이퀘이션. 넌 어떻게 나왔냐? 이걸 배워볼 텐데. 써볼게요. 슈레딩거 이퀘이션. 네, 제가 이거를 본격적으로 쓰기 앞서서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보통 이제 물리 공부를 잘하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 되게 많겠죠. 뭐 연습을 많이 해봐도 좋고, 개념 풀이 유도를 다 많이 해봐도 좋고, 이 공식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봐도 좋고, 뭐 당연히 좋은 방법들은 많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좋은 방법들 중 대표적인 하나는 뭐냐면, 그 식의 의미에 대해서 나만의 이해하는 방식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마치 AR 글래스를 낀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누군가는 어떤 표지판을 봤을 때 그냥 그 글자 그대로만 보이는 사람이 있을 텐데, 누군가는 그 표지판을 보고 나면은 아, 내가 어디로 가야겠다 이런 것까지 다 그려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은 그 글자 이외에 떠올리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 슈레딩거 이퀘이션도 얘네가 단순히 식이 어떻게 생겼네 이렇게만 아는 것보다는 얘가 뭐에 관한 식이네 라고까지 이해를 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써볼 거예요. 슈레딩거 이퀘이션은 결국 뭐냐 하면은 운동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 는 역학적 에너지 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거예요. 그냥 에너지에 관한 식이에요.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뭐 고등학교나 대학교 때 물리 시간에 뭘 배웠냐? 뭐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 이런 게 있었고, mgh 이런 게 있었고, 뭐 탄성 포텐셜 에너지 해서 2분의 1 kx 제곱. 그래서 에너지 보존의 법칙 하면서 맨날 이런 문제 풀지 않았나요? 네, 맨날 이런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뭐 살짝 응용을 해보자면 P가 MV죠. 네, 그래서 2분의 1 MV 제곱을 어떻게 쓸 수 있냐? 2n분의 P제곱이라고도 쓸 수가 있었죠. 네, 뭐 이런 개념들을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슈레딩거 방정식을 어떻게 쓰냐 하면은 2n분의 P제곱 더하기 V p사이 x와 t에 관한 함수는 에너지 p사이 x와 t. 그쵸? 그래서 요식을 한번 볼게요.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는 역학적 에너지. 근데 그 양옆에 그냥 p사이 붙여준 거죠. 그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누군가는 그냥 그 최종적인 식이 있잖아요. 슈레딩거 방정식의 최종적인 식은 뭐 이렇게 생겼는데, 이건 여러분들도 당연히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걸 보면서 그냥 이 그대로 봐요. 그냥 이 그대로 그냥 p사이 2번 미분했고 그 앞에 상수 붙고 p사이 붙었더니 0이네. 이거 2차 상미분 방정식이네. 이렇게만 보는데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거는 이게 에너지에 관한 식에서 유래가 됐구나. 이것까지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되게 강조를 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이런 습관을 들이는 게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제가 물리 공부를 어떻게 잘 해온 걸 보면은 이런 습관들이 되게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아무튼 그렇게 꼭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가 위에서 괜히 이걸 배운 게 아니에요. 괜히 t에 관해서 미분한 거, x에 관해서 미분한 거 그냥 재미삼아서 해본 게 절대 아닙니다. 이 식을 유도를 했잖아요. 이 식을 언젠간 쓰려고 유도를 했겠죠. 그래서 그 밑에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네. 저 중에서 저희가 쓸만한 건 뭐가 있냐면, 지금 p사이를 x에 관해서 미분했더니 ik a에 2에 i kx 마이너스 오메가 t 이 식을 풀었죠. 그래서 결국에 뭐가 나왔다. i의 하바분의 p p사이가 나왔다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이걸 통해서 뭘 알 수가 있어요? 잠시만요. 자,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i 곱하기 마이너스 i는 1이죠. 왜냐면 i는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인 허수이기 때문에. 그쵸? 그리고 양변에 p사이를 지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삭 이렇게 지워지고 이항을 해버리면은 결국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쵸? 잠시만요. 이건 너무 중요해서 강조를 하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희가 이 식을, 여기 있는 식을 여기다가 대입을 할 거예요. 여기다가 대입을 할 겁니다. 이 다음 식을 써야겠죠. 그러면 p제곱 자리에다가 얘를 넣는 겁니다. p제곱 자리에다가 얘를 넣는 겁니다. 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i의 제곱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i의 제곱은, 자, 2m을 먼저 쓸게요. 2m분의, 근데 i의 제곱은 마이너스가 되고, 마이너스 하바가 있고 그거 제곱하니까 하바 제곱. 그쵸? 그리고 지금 한 번 미분이었는데 p에 제곱하면 두 번 미분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됐나요? 이게 괜히 이 식이 바로 나온 게 아니라 요 방정식에서 p 자리에 이 친구를 넣었더니 이렇게 대신 하고 나니까 p사이가 두 번 미분을 당하게 됐구나. 이게 지금 하나씩 적용되면서 이렇게 하나씩 따로 빠져나온 거예요. 이거를 이항하고 나니까 다시 식을 정리해보면, 자, 반복적으로 쓸 거예요. 얘 넘어가고 얘가 넘어간다는 게 얘 여기 넘어가고 아니죠. 여기 다 이렇게 넘기고 정리하고, 그리고 얘를 지금 양변의 하바제곱분의 2m을 곱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 슈레딩거 방정식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슈레딩거 방정식. 네, 슈레딩거 방정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한번 유도를 해보고 나니까 이게 어떻게 보이냐, 이게 그냥 보이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에너지에 관한 식이구나.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는 지워졌네요. 네.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는 역학적 에너지. 요 식에서 나온 거구나. 이게 첫 번째로 보이고, 두 번째, 이 하바제곱분의 EM이 왜 나왔을까 하면은 원래 P가 2n분의 잠시만요. 네, 2n분의 P제곱이 있었죠. 근데 2n분의 P제곱에서 P 부분에 하바가 들어가니까 하바도 제곱을 당해버리겠네. 그래서 하바제곱분의 EM이 여기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리고 이 프사이도 왜 두 번 미분됐죠? P가 하나만 있었으면, P가 한 번만 곱해졌으면 한 번만 미분이 됐을 텐데 P가 제곱이죠. 그러면 미분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했겠죠. 그래서 지금 P의 영향으로 인해서 여기 지금 두 번 미분됐고 여기 하바제곱분의 EM이라는 상수가 붙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식에 대해서 되게 여러 가지를 복잡하게 배워봤는데, 자, 짧게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1강에서는 이 슈레딩거 방정식과 파동함수에 관해서 배운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 파동함수가 해가 하나는 1번처럼 나올 수도 있고 하나는 2번처럼 나올 수도 있다고 했어요. 이게 1강에서 배울 거라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강조한 게 있죠. 이 파동함수는 슈레딩거 방정식의 해다. 그리고 파동함수가 x와 t에 관한 함수다. 그래서 이 미분 방정식을 풀려면 저희가 이전에 배운 내용을 복습을 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그를 복습해보고 나니까 sin kx랑 cosine kx는 e-v가 0보다 클 때, 그리고 2의 kx, 2의 마이너스 kx는 e-v가 0보다 작을 때, 이런 식으로 일반해가 나타나게끔 만드는구나를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p사이는 이렇다 하고 배웠는데, p사이가 x랑 t에 관한 함수이니 걔를 퀀텀 오퍼레이터를 유도하기 위해서 각각 x와 t에 관해서 미분을 해봤죠. 그랬더니 t에 관해서 미분을 하면은 이런 결과가 나왔고, x에 관해서 미분을 하면은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추후에 쓰일 거예요. 추후에 어떻게 쓰였냐 하면은 저희가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짧게 유도를 해봤는데, 얘가 에너지에 관한 식이라는 걸 먼저 배우고 나서 이 에너지에 관한 식을 이렇게 쓰고 나면은 이 P자리에 뭘 넣는다고요? 이 P자리에 여기 퀀텀 오퍼레이터, 유도한 퀀텀 오퍼레이터를 집어넣는 겁니다. 이거를 쏙 집어넣었더니 지금 i도 들어있고 하바도 들어있고 x에 관한 미분도 들어있죠. 그러다 보니까 p를 제곱하게 되면은 얘네들이 다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다 제곱이 돼서 대입하고 식을 정리했더니 이렇게 슈레딩거 방정식이 최종적으로 유도가 됐다 하는 결론입니다. 네, 이게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서 여러 번 복습을 하셔야 되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분들한테 쉬웠을지 어려웠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게 2번, 3번, 많으면 10번 반복해서 보시다 보면은 분명 익숙해지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그래서 이 기초를 잘 다져놔야 그 다음 스텝도 이어나갈 수 있으니까 화이팅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1강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